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판 사건 반장 팟캐스트 시작합니다.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요. 많은 라이더 여러분께서 정말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입니다. 인터넷 국회전자청원 게시판 아시죠? 거기에 올라온 중요한 청원 하나를 좀 깊게 파볼까 하는데요. 바로 우리나라 이륜차,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 도로 통행 문제.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네. 이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막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유일하죠. 네. 이 청원은 단순히 우리도 다니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요. 왜 지금 제도가 좀 비합리적인지, 어쩌면 이게 오히려 안전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안전에 역행한다. 그게 흥미롭네요. 네, 그러면서 이제 좀 단계적으로 또 관리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자, 뭐 이런 제안인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청원에서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는 주장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그 안전의 역설, 이 부분을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아요. 안전의 역설이요? 네, 보통은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안 된다,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청원 내용을 보면 실제 이륜차 사고 통계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. 통계가요? 어떻게요? 실제 사고의 한 42% 정도?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요. 신호등 많고 차선 합류하고 막 이런 복잡한 도심 교차로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. 도심 교차로? 네. 그런데 오히려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좀 교통 흐름이 일정한 곳에는요. 미국 통계를 인용했는데 전체 이륜차 사고 중에 한 2.3% 정도만 발생한대요. 2.3%요? 와, 생각보다 훨씬 낮네요. 상당히 좀 도발적이면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이죠. 위험하니까 금지, 이게 아니라 어디가 더 안전한지 보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잘 관리하자, 이런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.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. 그 외에 또 어떤 근거들을 들고 있나요?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. 형평성 문제, 세금 관련 얘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륜차도 자동차 관리법상으로는 엄연히 자동차로 분류가 되거든요. 그래서 자동차세 내고 보험료 내고 다 하는데 정작 그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나도 세금 냈는데 왜 나는 못 다니냐,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이게 단순히 뭐 불편하다 이걸 넘어서서 공공 인프라 접근권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왜 특정 교통수단만 배제되느냐는 거죠. 하긴 그렇네요. 혹시 해외 사례 같은 건 없나요?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. 네, 해외 사례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. 당장 옆 나라 일본만 봐도요. 125cc 넘는 이륜차는 고속도로 다닐 수 있거든요. 일본은 되는군요. 네, 그리고 독일이나 뭐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시속 6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이륜차면 고속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요. 심지어 예전엔 우리처럼 전면 금지했던 대만도요.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. 대만도요?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만 좀 너무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. 그렇죠. 이 청원도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면 금지 정책이 좀 국제적인 기준하고는 동떨어져 있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청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뭔가요? 그냥 다 풀어달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, 단계적 허용을 제안합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무조건 다 풀자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거죠. 단계적 허용이요? 예를 들면요. 예를 들면 처음에는 특정 구간, 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처럼 비교적 관리가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. 구간을 정해서. 네. 그리고 대상 이륜차도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250cc 이상처럼 일정 100일엔 이상 바이크로 한정하고요. 라이더 자격도 그냥 면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종 소용 면허 있죠. 그거에 더해서 추가적인 안전교육까지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자는 거예요. 굉장히 구체적이네요. 구간, 차종, 라이더 자격까지 다 조건을 거는군요. 그렇죠. 그렇게 시범 운용을 먼저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,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괜찮다 싶으면 점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, 이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현실적이고 안전을 많이 고려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단순히 길만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도 같이 제안하고 있어요. 어떤 것들이죠?
뭐 예를 들면 헬멧 착용 의무화나 단속을 더 강화하자, 불법 개조나 소음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내용들이고요. 심지어는 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특성을 좀 이해시키는 교육도 필요하다. 이런 제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와, 정말 다각도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네요. 단순히 우리도 다니게 해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더 안전하게 도로를 같이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청원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청원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라이더 여러분이 계시다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가셔서 직접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동의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또 많은 분들의 동의가 모여야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으니까요. 라이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청원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.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도로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과연 이걸 변화하는 시대나 국제 기준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? 합리적인 활용. 네. 그냥 금지하자.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대신에 데이터를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길. 이게 어쩌면 더 복잡해 보이지만 잠재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. 우리가 과연 그런 길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인가?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. 네, 단순히 교통정책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.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한당의 바이크판 사건만장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. 한당 채널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